2장 6절 무한대수의 극한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공부했던 극한은 다음 같은 극한을 다뤘었죠. x가 어떤 상수값 a와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fx가 일정한 상수값 l에 가까워지는 상태를 배웠었습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었죠. x가 a와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fx의 극한은 l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이 바로 이렇게 x가 특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지는 상태를 배웠었다면 이제는 이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 이와 같이 한없이 커지거나 양의 값으로 커지거나 음의 값으로 커지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했던 이 무한대라는 기호는 수가 아니라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x가 뭐 100억, 1000억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기호예요. 자, 우리의 관심은 이렇게 x가 이와 같이 플러스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함수 fx가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미트의 약자를 써서 그냥 L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고요. 또한 x가 비슷한 방법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역시 함수 fx가 일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것, 이런 것들 역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예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 상수항 그리고 2차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수라든가 그리고 짝수 차수는 x의 짝수 차수는 다 같이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도 우함수고 우함수 빼기 우함수도 우함수고 우함수분의 우함수도 당연히 우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 fx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플러스 x를 대입한 이 함수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제곱하면 플러스 x의 제곱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우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함수니까 y축 대칭이 되는 그래프예요.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x 대신에 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x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 그래프는 0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나고요. 0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그 다음에 1일 때 0을 지나고 1일 때 0 또한 마이너스 1일 때 0을 지나는 그리고 좌우 대칭이 되는 그래프입니다. 우리는 이제 x가 한없이 커질 때 이 함수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까요?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주어진 함수 fx는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요. 이와 같이 다항 10분의 다항 10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분모의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가 각각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항 10분의 다항 10꼴일 때는 항상 분모의 가장 높은 차수에 대한 다항식으로 이 다항식 중에 가장 높은 차수로 분모 분자를 다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를 x의 제곱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자기 자신으로 나눴으니까 1이 될 것이고 x의 제곱분의 1이 됐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제곱을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1이 될 것이고 x제곱분의 1과 같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x가 한없이 커지면 x제곱분의 1은 반비라는 그래프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x제곱분의 1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 x의 제곱분의 1도 제곱의 역수꼴이니까 우함수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의 제곱분의 1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죠. 그래서 1분의 1,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거 좌우 대칭이 되는 우함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x가 오른쪽으로 계속 한없이 커질 때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1은 y = 1은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 윤곽은 대략적으로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면서 1에 가까워져야 되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좌우 대칭이 되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얻을 수 있냐면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그럼 1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정확한 그래프를 우리가 교재의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다시피 이런 모양의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이 파란색 실선의 그래프가 문제에서 주어졌던 y 콜 x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고,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자, 여기가 y 콜 1인데요.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이 곡선은 한없이 1에 가까워지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이 곡선은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x가 플러스 무한대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더라도 함수 fx의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예문이 있었으니까 이 현상을 일반화시켜서 다음같이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한대세의 함수의 극한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함수 fx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이 일정한 상수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fx는 l에 수렴한다라고 약속할 것이고, 그리고 기호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같은 방법으로 이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똑같이 약속할 수 있어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값이 일정한 상수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x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데도 불구하고서 함수는 수렴한다 라고 표현할 것이고,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거나 더 간략하게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자라는 뜻이에요. 기호 표기 약속 이해됐죠? 자,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각각 이렇게 되는 것을 무한대세의 극한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새로운 용어를 또 약속하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 fx의 극한이 존재하고, 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역시 함수 fx의 극한이 존재하게 된다면은, 이럴 때 이 극한값은 잘 보세요.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극한이 1이 나왔는데, 자, 결과적으로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는 이 수평선에 명칭을 붙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평 점근선이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수직 점근선에 대해서는 공부를 한 적이 있었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점근선으로서 수평 점근선을 라는 용어를 하나 정의하게 됐습니다. 수평점근선의 수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일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지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일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진다면 그 y콜 그 상수값을 수평점근선이라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해서 수평점근선을 정의를 하게 됐어요.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만이라도 나오면 각각을 수평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크탄젠트의 예문을 통해서 한번 수평점근선이 어떠한 개념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크탄젠트 그래프를 이미 앞에서 그려봤어요. 자, 이제 아크탄젠트의 그래프의 개형은 다음 같은 형태로 그려지죠. 자, 그래프의 윤곽은 아크탄젠트는 이와 같이 원점 대칭이 되는 그래프입니다. 완만한 S자 모양을 이루고 있고요. 이 곡선이 y콜 아크탄젠트 x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이 빨간색 곡선은 한없이 일정한 상수값에 계속 가까워지는데요. 자, 이 수평점선은 바로 아크탄젠트의 어떤 범위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가 플러스 2분의 파이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즉 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플러스 2분의 파이보다 작아야 되는데요. 정역은 전실수 범위고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x가 무한대로 할 때 이 아크탄젠트는 한없이 2분의 파이에 계속 가까워집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때 이 그래프는 빨간색 내려가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수평선 y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계속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확인해 본 결과 이 아크탄젠트라는 이 함수는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아크탄젠트는 2분의 파이로 극한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역시 아크탄젠트 x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y 퀄 2분의 파이와 아래에 있는 y 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즉 이 극한값에 해당되는 이 각각은 보다시피 그림을 그려보면 수평선을 그렸을 때 얘네들이 바로 이 아크 탄젠트의 수평 점근선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예문에 대해서는 수평 점근선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예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예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수평 점근선이 나타날 수 있는 예문 중에 다음 같은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이퀄 2의 x승 그래프를 생각해 보세요. y 이퀄 2의 x승의 그래프의 개형은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는 수평 점근선이 생기진 않지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보다시피 이 파란색 그래프는 점차 이 x축으로 y 이퀄 제로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y 이퀄 제로가 수평 점근선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평 점근선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뭐 두 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전혀 수평 점근선이 생기지 않는 그래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수평 점근선이란 말 뜻 이해됐죠?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 fx가 일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지면 그때는 수평 점근선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여기다 지웠던 그래프도 수평 점근선을 갖네요. 왜냐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x의 제곱분의 1로 되어 있는 거, x가 플러스만 들어가면 0에 가까워지죠. x가 마이너스만 들어가도 0에 가까워지니까 즉 y 이퀄 0, 즉 x축이 수평 점근선에 해당되는 예문이다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예제의 1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고서 우리는 이 그래프가 수평 점근선을 갖는지 또한 수직 점근선을 갖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잘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좌표축을 조금 알아보기 쉽게 분필로 덧칠해서 보겠습니다. x축 그리고 여기가 y축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잘 보세요. x축, y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파란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요. 보다시피 마이너스 1에서 파란색 수직 점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2가 있는데요. x 이퀄 2에서도 수직 점선을 그어볼게요. 이걸 왜 그어놨냐면은 잘 보세요. 자, 이제 마이너스 1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는 쭉 뻗어 올라가죠. 플러스만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1 오른쪽으로 가까워질 때도 역시 이 그래프를 따라 올라가니까 쭉 뻗어 올라가죠. 그래서 x 이퀄 마이너스 1은 수직 점근선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직 점근선의 그 정의는 x가 특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질 때 함수 fx가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면은 x 이퀄 그 상수를 수직 점근선이라고 정의를 했었거든요. 자, 여기서도 볼까요? 여기 2예요. 자, 2의 좌측에서 접근하는 좌극한을 따져가면 얘를 따라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2의 우측에서 오게 되면 이 곡선을 따라 올라가니까 쭉 뻗어 올라가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서 결과적으로 EM은 x 이퀄 마이너스 1과 x 이퀄 2라는 이 두 개의 직선이 수직 점근선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얘네들이 바로 수직 점근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플러스 무한 들어가면 어디로 가까워지는지 볼까요? x가 플러스 무한 들어가면 얘를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림 요 안에 있는 그림만 놓고 본다면은 수평 점근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 모는 종이를 표시했던 하나, 둘, 셋, 넷. y 이퀄 4가 수평 점근선에 해당되는 것은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곡선이 네 번째 칸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도표가 좀 더 컸더라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이 도표 안에서만 놓고 본다면 계속 이렇게 4에 가까워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y 이퀄 4가 수평 점근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을 또 보니까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x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갈 때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그려볼까요? 자, 이제 여기 y 이퀄 2가 있네요. 모는 종이에 칸수를 세어보면 두 번째 칸이잖아요. y 이퀄 2에 대해서 얘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놓고 본다면 수평 점근선은 두 개가 생겼네요. y 이퀄 2하고 y 이퀄 4. 수직 점근선은 x 이퀄 마이너스 1, x 이퀄 2 두 군데에서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평 점근선이라는 용어와 수직 점근선이라는 용어는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됐죠?
점차 가까워지는 직선 이런 뜻의 줄임말이라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수평정근선이나 수직정근선을 찾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린 저 뒤에 가서 교재 제4단원 정도에 가서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그때 우리는 이 수평정근선과 수직정근선을 찾는 방법이 매우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요긴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수직정근선, 수평정근선 이 예문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해됐죠? 자, 이어서 다음 예제 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분의 1인데요. 이 x분의 1은 직각삼각선 그래프죠. 이미 이 x분의 1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x분의 1. 자, 이 함수 fx 이퀄 x분의 1은 이런 모양이고요. 자, x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x분의 1에서 x가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각각의 극한을 조사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0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또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은 이렇게 역시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의 극한값은 0이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도 0이기 때문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주어진 함수의 극한이 일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지니까 y = 0, 즉 y = 0는 x축을 뜻하는데요. x축이 이 함수의 수평정근선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x축이 수평정근선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y축은요 수직정근선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x가 0의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만 들어가고 0의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만 들어가니까 x분의 1은 수평정근선은 y = 0, 수직정근선은 x = 0. x = 0가 곧 y축이에요. y = 0는 x축이고요. 각각 이와 같이 이 그래프도 각각 점근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주 쉽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r이 0보다 크다는 조건하에서 유리수로 되어 있을 때 x의 r승분의 예를 들어서 r이 2나 3, 4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x의 제곱의 역수, x의 3승의 역수 등등등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r이 양수일 때 x가 한없이 커지면 커질수록 x의 거듭제곱이 양수잖아요. x의 거듭제곱이 양수예요. 그러면 한없이 커지는 거의 역수는 이 그림을 볼까요? 한없이 커지는 거의 역수예요. 한없이 커지는 거의 역수는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반비라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0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이 0보다 클 때 여기에서 x의 r승의 역수에서 x가 무한 들어가면 자꾸 분모가 커지고 분자는 가만히 있으니까 반비례해서 0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모든 x에 대해서 x의 r승이 정의되는 유리수 0보다 큰 유리수에 대해서 이번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r이 양수일 때는요 역수꼴이 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마치 얘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저 r이 1이 되는 특별한 경우거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더라도 얘를 따라가니까 결국 0에 가까워지죠. 자, 그래서 꼭 x분의 1만 그런 게 아니라 r이 양수란 전제 조건하에서는 x의 r승분의 1꼴은 플러스만 들어가도 0으로 가고 마이너스만 들어가도 0으로 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웠던 이 정리의 결과를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봅시다 하는 얘기예요. 이 예문은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분모 분자가 각각 2차씩 2차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x가 무한대로 할 때 이 극한을 계산해 보자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조금 전에 첫 도입 부분에서 이런 예문을 하나 살펴본 적이 있었죠. 이 예문도 잘 보세요. x가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할 때 2차식분의 2차식꼴이었는데요. 이것을 2를 독해서 이렇게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파악을 했었는데 우리가 극한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던 것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이 주어져 있을 때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다음 극한을 판단할 수 있겠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원리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에 유리함수의 그 극한 문제가 있을 때는 분모의 가장 높은 차수로 전부를 다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 들어갈 때 분모 분자를 x의 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5x의 제곱을 x의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5가 될 것이고 x의 제곱분의 4x니까 x분의 4가 될 것이고 그 x의 제곱분의 1이에요. 마찬가지로 분자도 x의 제곱으로 각각의 항을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은 x의 제곱분의 x니까 약분하면 이거 나오고요. x의 제곱분의 2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다 배웠었던 내용이잖아요. x가 지금 플러스 무한 들어갈 때 x분의 0으로 갑니다. 그리고 r이 0보다 클 때 x의 r승분의 1의 꼴에서 x가 플러스 무한 들어가면 반비라는 그래프로서 전부 다 0으로 간다는 것을 확인했었으니까 얘네들 모두가 다 0으로 갑니다. 근데 5하고 3은 상수니까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이 값은 5분의 3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제 3번 극한값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교과 중에서 이렇게 다항식분이나 다항식권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는 처처 앞에 개수분의 개수가 답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뿐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사실 직관적으로 봐도 금방 답은 구해졌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이 그래프는 요 함수를 직접 컴퓨터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예요. 사실 그래프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 극한 자체를 계산한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한 들어갈 때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평정근선이 존재한다는 뜻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림선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수평정근선이 y = 5분의 3이 맞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5분의 3은 소수점으로 바꿔놓으면 10분의 6이니까 0.6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x가 플러스만 들어갈 때 0.6, 즉 5분의 3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실 이 그림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0의 왼쪽으로 가도 마찬가지로 극한이 5분의 3이 나온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사실상 여기선 지금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것만 계산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림선으로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성립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즉 같은 극한을 갖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분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분모분자를 x의 제곱으로 다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갈 때 분모분자를 x의 제곱으로 나누니까 5 플러스 x의 제곱분의 4x는 x분의 4 그리고 x의 제곱분의 1과 같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x의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3 마이너스 x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2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x가 한없이 마이너스 쪽으로 무한 들어갈 때 앞에서 배웠던 성질을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유리수 r이 0보다 클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이 극한이 0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얘네들 다 같이 0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앞에서 계산했던 것과 똑같이 5분의 3이 극한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5분의 3이 극한이 맞으니까 보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갈 때 0.6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결과적으로 수평정근선은 5분의 3이 맞습니다 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